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새벽에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아이유 물결표 루피 CHOI 공사공사지 별풍선 10개 선물. 아무래도 이렇게 좀 쉬고 있다가 한 2달 전인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그 해밍 방송을 우연히 한번 이렇게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때 별풍을 내가 1개를 쐈나 테스트로.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99개를 처음에 쏜 게 예전에 처음에 충전을 해놓고 그때 1개를 쏴가지고 이번에 남은 게 99개였을 것 같아. 그래갖고 아까 99개 쐈더니 해밍 그 BJ가 약간 당황하더라고. 99개? 이러더니 근데 좀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얼른 이제 충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충전해준 별풍선은 내가 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받은 거 따로고 내가 쏠 풍선은 내가 사야 돼.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 구매가 전에는 좀 복잡했는데 조금 간단해졌어. 그래서 잽싸게 이제 그 카카오페이인가 이걸로 좀 질러가지고 이게 쐈는데 보니까 노래 신청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연히 이제 노래 신청을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100개를 하면은 안 해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200개를 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해밍 그 친구가 99 더하기 200 하면 299니까 290개 99개니까 뭐 내가 이제 노래 좀 불러줘요 그랬더니 노래를 불러줬어요. 근데 그 제가 보는 화면이 이제 이게 몇 인치야? 32인치인가 그런데 내 바로 앞에 뭐 있어가지고 해밍 얼굴이 이만하게 보이는 거야. 근데 앞에서 이렇게 부르는데 그 친구가 또 얼굴이 하얗잖아 이렇게. 근데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앞에서 노래 불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르웬은 왜 들어왔냐? 아르웬이 들으면 안 되는데 저 뭐라고 할 텐데 저. 언제 귀신같이 들어왔냐? 잠이나 자고 있지. 어디 또 어떻게 들어왔어. 내가 아까 보면은 등짝 스매싱 날릴 것 같다고. 자, 아이유 루피 별풍 땡큐. 자, 새벽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짤 건데 사실은 투자한 지 얼마 좀 되신 분들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여행은 5박 6일로 가시면서 별풍은 서둘러서 넉넉하게. 내가 얘기했잖아. 게임 머니는 초반에 질러야 된다 그랬잖아. 인천 지민님 오셨구나. 근데 말한 게 맞았어. 1번 방에서 인천 사람이었고 2번 방에 인천 시민으로 들어와가지고 같은 사람일 거라고 추정했는데 같은 사람이 맞았어. 자,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을 살 때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도 올라갈 폭이 적으니까 그렇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진짜 코린이 있잖아. 오늘 만약에 처음 이제 시작하려고, 예전에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 시작하는 노래, 연인들을 위한 노래인가 그게 있었어. 그 노래 이제 한 구절이 뭐였냐면, 그 친구 해밍
해밍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나 해밍 그 친구가 노래를 좀 부르는지를 몰랐어. 뭐 뮤지컬 노래를 불러주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이게. 그리고 예전에 그 찬송가 부른 친구는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 이름도 까먹었어. 그게 이름이 이원진이었나 가수가? 그거잖아 이렇게. 크게는 못 부르니까 조그맣게 한 소절만 불러보면 이거지. 나도 이제 노래를 이렇게 차 안에서 부르고 이런 건 좀 좋아하거든. 근데 노래방에서 부르는 건 되게 싫어해요. 혼자 그냥 이렇게 혼자 이렇게 좀 필을 살려서 이렇게 그냥 읊조리듯이 부르는 뭐 이런 걸 좀 좋아하지. 그거지 이렇게 뭐야. 불안한 듯 넌 물었지 사랑이 깊어지면 슬픔이 되는 걸 아느냐고. 그 다음에 가사를 모르겠다 오래돼가지고. 이 노래를 내가 몇 년 만에 불러보겠냐 이게. 한 십몇 년은 됐겠다 이 노래를 내가 지금 불러본 거는. 아니 죄송한 말씀인데 노래 진짜 못하십니다. 야 밤에 새벽에 있잖아. 이게 조그맣게 해서 부르는 거라서 그래. 그래도 평균 이상은 된다고. 알았어 씨. 뭐 모르는 나도 뭐 잘한다고 생각은 안 한다니까. 근데 필은 조금 있어요. 필은 약간의 그 나이가 이제 있기 때문에. 잠깐만 시작하자마자 지금 한 5분은 날라갔겠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새벽에 본인이 노래를 좀 잘하는 모양이네. 아 이 자식 되게 이렇게 새벽부터 쫑코를 주고 그러냐. 자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잘한다고는 안 했어요 노래를. 노래를 좋아한다 그랬지. 잘한다고 한 적은 없던 것 같아. 상위 한 100명 중에 한 30등 정도는 될 것 같다 그랬지. 뭘 별풍이지 병풍을 왜 쏴? 병풍을. 아 내가 아까 별풍을 막 쐈다고? 아 해밍님께 기억 들려고 별풍을 막 쐈대. 내가 얘기했잖아. 쏘려면 초반에 기억을 딱 남겨주는 게 낫지. 그러면 한 개씩 계속 쏘냐? 한 개씩 299번 쏴 그러면. 아 20등이라 그랬어? 아 알았어. 나도 에코하고 리버브 넣어주면 그래도 이거보단 나아. 그렇게 못하지만은 않아. 자 코인을 이제 처음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만약에 뭐 시작한 지 좀 됐어, 뭐 한 달, 두 달 됐어도 생각해봐. 우리나라에서 코인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가르쳐 주는 데가 없잖아요. 주는 곳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 영어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뭐 운전을 배운다든지 다 무슨 학원 같은 게 있잖아. 근데 잘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주식도 해보고 코인도 이제 하고 있지만 이거를 어디서 가르쳐주는 데가 없는 것 같아.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요. 가르쳐주는 데가. 그리고 제가 사투리 비슷하게 이제 가르친다를 가르키다라고 많이 쓰는데 나도 틀린 거 알지만 방송 내가 끝나고 들어보면 내가 가르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워낙 어릴 때부터 쓴 거라 내가 몰라서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주식 잠깐만. 갑자기 목이 이렇게 성대가 이렇게 확 좁아지는 느낌이 나면서 이게 방이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이게. 미안. 이게 조그맣게 얘기해야 되니까 또 그런가 봐. 근데 주식도 보면은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 어디 주말 같은데 공부를 하러 가는데 사실 뭐 가격도 좀 많이 비쌌던 것 같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인 나 목이 갑자기 이러냐. 코인 같은 경우도 목소리가 갑자기 이렇게 막 그 뭐지 목소리가 뒤집어지냐. 어이가 없네. 그치, 그 옛날에 그 차트 방송할 때랑 비슷한 느낌인데 그때는 내가 목소리를 어느 정도로 하면 어떻게 녹음되는지를 몰랐고 지금 이제 아니까 좀 더 조그맣게 할 수 있는 것 같아. 이 마이크가 성능이 좋다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조그맣게 얘기하면 알아서 더 잡아주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네, 그건 각설하고 코인도 누가 가르쳐주는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어디서 배우게 되냐면 뭐 코인판이나 어디 뭐 비투카나 비트맨이나 이런데 코인 커뮤니티 같은 데 가가지고 한마디로 이렇게 기웃거리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는 뭐 100명이다. 거기 글 쓰는 사람이 그러면은 뭐 한 5명도 안 되는 것 같아. 왜? 어떤 느낌이냐면 잘하는 사람들은 있잖아. 어차피 코인판에서 자기가 돈을 따야 되거든.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특히 주식보다도 코인판에 코린이가 많거든. 그러면 사실 이 코린이들은 내 상대로 생각하면 내 밥이잖아.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 가르쳐 줘. 왜? 가르쳐 주면은 내 적이 전투력이 높아지잖아. 그게 나는 되게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알지만 귀찮아서도 안 가르쳐 주고 알지만 내가 굳이 왜 내 적들 코린이들 밥인데 흑우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내가 가르쳐 줘. 심지어는 잘못된 정보를 줘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특히 코린이들한테는 여기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야. 여기 기웃거리지 말라고 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투자를 시작했다 그러면 만약에 아주 쉬운 얘기로 1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이제 시작해 보겠다. 근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이 100만 원이 뭐 그러면 안 좋겠지만 이 100만 원을 내가 그냥 다 없어져도 솔직히 여러분 그렇잖아. 이 100만 원이 만약에 0원이 된다고 치면 되게 마음 아픈 일이겠지만 네? 어떻겠어요? 마음 아픈 일이겠지만 그래도 이거 뭐 다음 달에 벌면 되잖아. 죽질 않잖아. 이게 없다고. 뭐 최악의 경우에 뭐 진짜 친구한테 빌어 먹든 뭐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든 죽지는 않잖아. 이런 생각을 갖고 한다고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자, 첫 달에 1개월을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좋아요. 내가 100만 원을 0원이 돼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 100만 원으로 해도 괜찮지만 그럼 난 좀 안 돼. 그러면 이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만 해. 10만 원만. 10만 원만 하고 90만 원은 내가 지금 하면 돈을 되게 떼돈을 벌 것 같지만 이 90만 원은 그냥 이렇게 사이드로 빼놓으라고.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제발이 며칠 안으로 유료방 가입하러 오겠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자, 10만 원을 갖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뭐냐면 90만 원은 사이드로 제껴놨지만 10만 원을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 1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갖다 쪼개면은 만 원짜리가 10장이 되잖아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이 만 원짜리가 10장이 되죠. 그렇죠? 플러스가 아니고 이게 10장이잖아. 그러면은 얘를 또 쪼개서 내가 종목을 한 5개 정도를 발굴을 해가지고 아니면 처음에 5개 많으니까 3개 이거를 갖고 투자를 해보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러지. 빗썸하고 업비트하고 종목이 합쳐갖고 240개쯤 된단 말이야. 근데 초보로 하는 사람들이 이 종목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봐서 관심 있는 거를 한 3개에서 5개를 약간 이제 찝어. 뭐 이름이 예뻐 보여서든 어쨌든 내가 좀 마음에 드는 것도 괜히 마음에 드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거를 유심히 이제 관찰을 하는 걸로 시작하죠. 관찰. 그럼 처음엔 투자를 하지 말고 이 여러 종목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종목을 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을 좁히는 거지. 폭을 좁힌다. 자, 이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코인에 대해서 먼저 아는 선배가 마치 동생 후배한테 설명해주는 느낌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3-4개쯤 이렇게 한다고 정했어. 그럼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업비트야.
이제 업비트를 가잖아. 이렇게 가면은 와 이게 종목이 뭐 이렇게 많냐 이게 이렇게 내려보면은 막 너무 많은 거야. 야 이게 너무 많다. 이게 뭐지? 처음 한다고 치면 막 그럴 것 같아. 내가 지금 처음이라고 쳐도 아니 뭐 이렇게 종목이 많아라고 할 수 있지만 주식하고 비교하면은 종목 수가 엄청 작은 거예요. 이게 뭐든지 상대적인 거거든. 어?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 여자분들은 특히 이름이 이쁜 종목을 많이 선호한다는 얘기도 들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은 뭐 엘프라든가 아니면 뭐 카바라든가 아니면 뭐 밀크라든가 어? 그런 것 좀 좋지 않아? 뭐 아르고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름이 이쁜 게 또 뭐가 있어? 약간 이제 뭐 보라라든가 그죠? 보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이름이 이쁜 게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여자는 아니지만 내가 여자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쁘다고 할 만한 코인들이 뭐 세럼도 있을 수 있겠지. 세럼이 그 뭐야 로션이 세럼인가 크림이 세럼인가 하여튼 세럼이 그거잖아. 이렇게 바르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이그니스 이런 것도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뭐가 있을까 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뭐 이름이 딱 여자들이 봤을 때 좀 이쁠 만한 게 별로 안 보이네. 아 스텔라도 그치 스텔라. 아 에센스가 세럼이야? 에센스야? 에센스? 세럼이 아마 불란서 말 같은데 프랑스? 세럼이 영어로 시럼이라고 읽는데 시럼. 자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제 비트코인부터 봐야 돼요. 비트코인부터 봐야 되는데 근데 참 막막하잖아. 이걸 어디부터 막 시작을 해야 돼. 이거 어디부터 사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막 들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네. 어이없게도. 왜냐면 이게 가르쳐주는 게 어디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 이건데 막상 어떻게 가르치지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갑자기 탁 막히는 느낌이 나네. 이걸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되나 이걸. 자 일단은 그거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 이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거는 비트코인이 그 중심이 되는 시장이다. 중심이 된 시장이고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자 메모를 해봅니다. 이제 자, 일단은 제가 여기 있고 자 이걸 이제 지우겠습니다. 이걸 지우고 어차피 영상 화면에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요걸 이제 시장을 이해를 먼저 좀 해야 되겠죠. 이론이 조금 있어야지. 이론 없이 덤비면 되겠냐고. 자동차 운전 배울 때도 이론을 먼저 배우잖아. 이론 배우고 그 다음에 실기 주행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코인 마켓캡이라는 데를 들어가 봐야 돼요. 아 이거는 좀 나중에 해야 되는데 이거 코인 마켓캡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 뷰를 들어가야 돼. 이거는 처음에 가르치면서 뭘 트레이딩 뷰를 들어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자 그럼 트레이딩 뷰를 왜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트레이딩 뷰 여러분들이 이제 타이프를 치면 돼요. 뭐 여기다 그냥 한글로 트레이딩 뷰 이렇게 치면 나와요. 그럼 이걸 눌러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뭐를 넣냐면 처음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 BTC라고 일단 쳐. BTC. 이제 폰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실습으로 한번 컴퓨터로 따라해 보세요. 노트북 같은 게 있으면. 자 BTC를 치고 점을 치고 이제 D를 눌러 D. 그럼 BTC.D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여기 나왔는데 자 여기 메모 해놓을게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여기다가 B, T, G, 점을 크게 할게. D 이렇게 치고 이제 엔터를 누르면은 아까 이제 그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 뭐라고 써있죠? 마켓 캡. 이게 캡이 전체 이제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켓 캡 BTC 도미넌스. 그래서 뭐냐면 BTC가 비트코인의 약자야. BTC가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뭐야? 지배하다 이 말이잖아. 지배력. 그러니까 전체 마켓, 이게 캐피탈일 거야 아마. 전체 마켓 시장에서의 비트코인의 지배하는 정도, 이거를 퍼센트로 나타낸 거다. 근데 계산은 어떻게 된다? 트레이딩 뷰에서 의해서 계산이 되었다 이 말이죠. 마치 노래 제목 있고 피처 바이 뭐 누구 이런 것처럼. 근데 이게 뭐라고 써있어 지금? 62.03 이렇게 써있죠. 이게 뭐냐면 그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코인들이 수천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와우. 그럼 코인 시장에 수천 개의 코인이 있다고 했는데 비트코인 하나가 그러면 반절을 넘게 62%나 차지하고 있는 거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면 맞아. absolutely right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네가 질문한 게 맞는 거야. 그래요? 그렇게나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장에서 비트코인에 의해서 뭔가 변화가 많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BTC 도미넌스가 이게 지금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인 거고, 이게 지금 현재는 한 62% 정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구나. 그리고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니까 비트코인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알트코인에 영향을 주겠구나 하고, 그 다음에 이 시장은 두 개로 크게 나뉘는 거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상화폐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약간 좀 비하하는 느낌도 좀 있고, 이름 자체가 가상이잖아. 가상. 그쵸? 그러니까 조금 암호화폐라는 말이 더 맞아. 왜냐하면 영어로는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거든요. 크립토가 아니지. 잠깐만, 틀렸네.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통화라는 말이고, 우리가 거래하는 통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암호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합쳐져가지고 접두어가 붙어가지고 크립토 커런시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미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라고 부른 건 넌센스죠. 그렇지. 그런 이치랑도 비슷하지.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를 영어로 우리가 뭐라 하죠? 얼터너티브라고 그러거든요. 얼터너티브. 이제 얼터네이티브 이렇게 읽으면 촌스럽게 읽는 거고, 얼터너티브 이렇게 읽어야죠. 나도 뭐 발음은 후지지만.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이 앞에 있는 거를 알트를 떼다가, 우리 컴퓨터에 알트키도 있잖아. 그래서 이 나머지는 알트코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알트코인이다. 그럼 알트코인은 이 100%에서 이걸 빼면 시장 점유율이 얼마야? 38%를 나머지 수천 개들이 이제 갖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경쟁이 매우 치열하겠지. 응? 왜? 비트코인에 비교하면은 너무 좀 이렇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거든, 이게 규모가. 그래서 이 시장이 이렇게 구분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코인 시장은 또 거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치면 이렇게 우리 원화 있죠. 원화로 이제 거래하는 그러니까 원화 마켓이라 그래요. 이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이 BTC 마켓이라는 게 있지. 크게 이것만 보자고. 원래 그 업비트에도 이더리움 마켓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별로 거래가 안 되니까 없앴어. 그래서 크게 우리나라는 두 개만 일단 보자. 그리고 최근에 이 BTC 마켓이 없었는데
빗썸에서 이거를 만들었죠. 시장을 좀 확대하고 이런 측면에서 만든 거야. 왜? 그건 좀 설명 길으니까 나중에 할게. 자, 이렇게 이제 원화 마켓이고 BTC 마켓이 있는데, 자, BTC 마켓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주로 원화 마켓으로 거래를 하지만 외국은, 우리나라도 처음엔 그랬어. 이 BTC 마켓이 주였다고. 왜? 아까 위에 설명에서 이어지는 건데, 비트코인이 누가 설계했는지 모르지만 뭐 사토시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설이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나도 그 관련된 책을 읽어봤지만 사토시가 한 명일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나중에 그 사토시 얘기처럼 한번 해드릴게요. 제 아는 대로.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은 굳이 뭐 들을 필요 없는데, 그 사토시가 한 명이 아니란 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룹이 이 비트코인을 만들었다는 설이 있고, 이건 언제 나왔냐면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97년도인가 언제 97년도가 아니지 2007년도인가 그때쯤 터졌을 때 그 월가를 뭐 점령하라 이런 게 막 구호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월가를 뭐 오큐파이하라 뭐 이런 게 있었다고. 그 달러 값이 떨어지면서 그때 사실은 그거를 비판하면서 나온 게 이제 태생이 출발한 게 비트코인인데, 그거를 과연 한 명이 만들었겠냐. 아무리 천재라도 이걸 만든 사람은 천재는 맞아요. 그래서 이 BTC 마켓에 대한 거 설명을 좀 해볼 테니까 가봅시다. 이렇게 가면은, 자, BTC라고 있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USDT라고 그래가지고 달러로 사는 또 마켓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건 안 해봤는데 이게 복잡해. 테더를 사가지고 뭐 어쩌고 한데 이건 오늘 생략할게. 너무 복잡하니까. 자, 그럼 여기를 가보면은, 자, 여기는 비트코인이 있었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쵸? 원화마켓에는 비트코인이 있었는데, BTC에 가면 이제 어떻게 돼? 원화가 없어졌지. 왜? BTC 마켓은 BTC가 본인이야. 본인 자신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밑에는 비트코인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쵸? 왜? 여기는 이제 비트코인을 갖고 사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살려면은 어떻게 돼? 비트코인을 가지고 사니까 비트코인이 기준 가격이 되고,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상대 가치를 따져서 코인별로, 자, 여기 보면은 가격을 이제 정렬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보면 메이커라는 거는 이게 가격이 높잖아요. 0.045의 가치를 가져. 이게 뭐야? 메이커라는 거는, 코인은 비트코인 대비해가지고 0.045니까 지금 뭐야? 퍼센트라면 비트코인의 4.5% 가격만 있으면은 이 코인을 한 개를 살 수 있겠구나. 그럼 가격도 대략 이렇게 나오잖아. 4.5니까 5% 잡고, 이거를 6천만원 잡고 하면 6, 5, 30이잖아요. 300만원 좀 안 될 거 아니야. 여기 나오잖아. 267만 4,986원. 그러니까 여기서 표시되는 원화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업비트에서 환산해서 제공하는 숫자일 뿐이지, 지금 저 메이커를,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개를 사가지고 5,800만원짜리를 한 개를 샀어. 그거 가지고 이 메이커를 이걸 사토시라고 그러거든요. 요 0.45, 045, 9999를 사토시라고 그래요. 사토시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계산을 해준 값일 뿐이지, 이게 어떤 때는 좀 심각할 때는 오류가 날 때도 있단 말이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메이커는 친숙하지 않은 코인이니까 뭘로 설명을 할까? 너무 이게 높아도 이해가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럼 자, 이더리움으로 합시다. 이더리움으로. 자, 그러면 이더리움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 지점, 위에 지점하고 여기를 지금 보면 가격이 내려왔잖아요. 그럼 뭐야? 비트코인이 지금 5천만 원이든 6천만 원이든 그거는 상관없이, 어쨌든 상대적으로는, 여기 잘 봐봐. 여기다 금을 하나 그어볼게요. 선을. 그럼 뭐야? 0.037이죠 여기. 근데 여기 이제 떨어졌을 때 밑에를 보면은 얼마야? 0.030이잖아. 여기는 0.037이고, 쉽게 가면 이걸 37이라고 부르자고. 37. 여기는 30이잖아요.
그러니까 30하고 37이면 차이가 한 20% 이상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럼 뭐야? 비트코인이 이 당시에 얼마였고 지금 밑에 선에 얼마였는지 상관없이 어찌됐건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은 상대적인 가격이 낮아졌다는 말이지. 지금 무슨 얘기예요? 요때가 언제입니까? 2월 22일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0.037개를 줬어야 돼. 근데 지금 여기 3월 1일이 되면은 가격이 내려왔네. 나는 비트코인으로 이거를 지불한다고 쳤을 때 이제 0.03개만 지불하면은 이더리움 한 개를 살 수 있네. 이렇게 바뀐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조용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갔으면.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되겠지. 이렇게 천천히 설명했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 들어도 다 아는 내용 아니냐? 지금 들으신 분들은. 근데 왜 듣고 있는 거야, 새벽에 이거를? 너 차방근이 너 이거 다 알잖아. 이거 뭐 모르냐? 왜 다 듣고 있지, 이거를? 다 뻔히 아는 내용인데. 그냥 듣는 거야, 심심해가지고? 아니, 여기 듣는 사람 중에 반절 이상은 다 알 것 같은데. 아니, 진짜 몰랐어? 아니면 뭐 좀 대충 알고 있었거나.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좋아요. 알아야지 좋아. 왜? 이거를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좀 표현해야 되지? 알긴 아는데 되게 어설프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형성의 원리를 몰라. 그래서 들으면 좋아. 자, 그러면은 이런 걸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이건가? 자, 그러면 여기 이게 그림이 이상하게 그려지네. 자, 여기 되게 이상하게 그려진다. 이게 자유형도 아니고 뭐야 이거. 여튼 근데 이상하다. 내가 여기 이렇게 움직일 때는 마우스가 손가락처럼 보이거든? 난 방송에도 이게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방송에는 이게 안 보이지. 왜? 마우스가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건가? 희한하네. 손이 보이면 좋겠는데. 하여튼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 바닥을 찍었다가 쭉 올라갔다가 비트코인 대비 다시 내려왔잖아.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제 이더리움이 186만 원인데 만약의 경우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지금 유지를 하잖아.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 그 원리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뭐 요까지만 해도 얼추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이 원리가 중요해.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한 개나 이틀에 한 개 정도 해갖고 이렇게 코리니 시리즈로 해도 괜찮겠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씩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이게 이해를 좀 해야 돼. 이제 잘 따라와야 됩니다.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상대성이지, 상대성. 뭐냐면 자, 이렇게 보자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원화 마켓은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외국처럼 원화 마켓은 없어. 오로지 only BTC 마켓만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야 돼요. 마켓. 원래 마켓을 이렇게 쓰진 않는데 내가 그냥 줄여 썼어. 내가 마켓이란 마켓이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5,800만 원이었잖아.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한 개를 갖고 있다고 치자. 지금 유일하게 갖고 있는 이제 투자금이 이거야. 근데 지금은 사실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이것만 해도 작진 않지. 작진 않죠. 근데 자, 만약에 있잖아. 아까 이제 코인 중에서 이더리움 하지 말고 뭐 아까 체인링크가 얼마였나? 체인링크로 해둘까? 체인링크가 34,000원이죠. 자,
34,000원짜리 이제 체인 링크가 있다고 치자고. 자, 여기 하나가 있어. 이건 한 개당 가격이 이거야. 그러면은 자,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볼게요. 5,800만원 가지고 34,000개를 나누면 몇 개를 살 수 있나 계산을 해볼 거야. 5,800 나누기 34,000원. 그럼 1,705개를 살 수 있어요.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이 체인 링크로 만약에 거래를 한다. 이제 교환을 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수수료는 없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1,705개를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사토시를 볼게요. 사토시가 몇 사토시냐면 0.03개 58718 58718 이걸 사토시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해. 여기서부터 이해를 잘해야 돼. 자, 만약에 비트코인이 있잖아요. 갑자기 여기서 6천만 원이 되는 거야. 6천만 원이 갑자기 막 올라. 자, 이런 상황이 이제 뭘 없어.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고 저 아이콘 내가 저 닉 푸사 내가 싫어한다니까. 푸사에 막 징징 울고 이런 걸 내가 싫어한다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 아이, 그 대신 시리즈가 길지 않게 1시간 정도로 이제 하려고 그러고. 그 혹시 시간이 지금 얼마가 경과됐는지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네. 한 35분인가 40분 됐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사토시를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는 이게 자릿수가 길잖아. 쉽게 해서 총 8자리라고 생각하면 돼. 8자리예요, 8자리. 자, 그러니까 지금보다 8디지트다 이 말이지. 8자리라고, 자릿수가 8개. 37번 오케이, 땡큐. 8개라고요. 이렇게 나눠서 보면 실수를 덜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까딱 잘못해가지고 이거를 0.000이 3개가 아니고 0.05 이렇게 되면 10배를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로 다시 돌아봅시다. 갑자기 비트코인이 막 200원이 올라.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체인 링크를 갖다가 1,705개를 들고 있어. 자, 물론 얘가 이 사토시에 버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트코인이 오른 만큼 얘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자, 올라간다 1번, 내려간다 2번. 여러분의 답변 해봐요. 얘는 가만히 있는 거야, 지금 이 가격에. 근데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은 얘의 지금 원화 가격이 34,000원이었죠. 이 원화 가격이 자, 오른다 1번, 내린다 2번. 요거 이해를 잘해야 돼. 오르냐 내리냐 잘 생각해봐. 저 사토시는 그대로 있다고 가정하자고. 그대로 있다고 가정을 하고, 비트코인이 지금 5,8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200만원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 체인링크의 34,000원이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이 말이야. 이거 이해를 잘해야 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 대가리가 나쁜지 좋은지가 이제 판가름 나요. 잘 생각해봐. 이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 공식이 자, 자, 이거 잘 생각해봐. 비트코인 가격 곱하기 요 사토시 가격이잖아. 이게 이 알트코인의 가격이라고. 근데 어떻게 된다 그랬어? 수학적으로 봐봐. 이 비트코인이 오르잖아 지금. 얘는 그대로지. 그대로 있고. 그러면 얘가 올라 내려. 당연히 오르지, 시방새들아. 틀린 사람도 대가리 박아. 자진해서 대가리 박아. 지금 옆에서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잘 못했구나, 산수를.
얘가 오르잖아. 그럼 당연히 얘도 오르지. 양반들아. 어? 반성하라고.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아주 단순하게 가정을 한 거고, 자,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러분들이 1705개를 들고 있었어요. 그럼 요거를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방법은 뭐죠? 요거를 팔면 돼요. 요거를 팔면 그게 비트코인으로 교환이 돼. 자, 어떻게? 요거를 팔면은 비트코인으로 다시 변환이 된다고. 이걸 판다고 원화로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나라 그 업비트는 저걸 이제 원화 마켓에서도 팔 수 있게 해놨을 뿐이야. 그러니까 즉 뭐냐면, 체인링크를 내가 비트코인을 사서 이걸 샀지만 원화 마켓에서 체인링크를 팔 수 있게끔 특이하게 만들어놨어. 근데 그 과정에서 가끔 오류가 발생해. 이 사토시 가격 계산하는 것 때문에. 근데 그거는 복잡하니까 일단 약간 사이드로 빼놓고, 우리가 그런 걸 이제 보통 얘기할 때 파킹 랏으로 빼놓는다 그래요. 자, 주차장으로 잠시 빼놓겠습니다. 이 말이죠. 이게 주차장이지. 자, 다시 돌아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야겠다. 이게 방이 지금 되게 건조해서 그래. 그리고 원래 오디오 장비 이런 거는 좀 드라이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지난번에 앰프에서 가습기 틀다가 앰프가 마탱이가 갔잖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막 오르고 있잖아. 그러면 이 체인링크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빨리 파는 순간 5천, 예를 들어서 5,100 한 20만 원에 파는 셈이 된다고. 이때 잽싸게 팔기만 해도 이 비트코인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어떻게 돼? 이거를 파는 순간 나는 5,820만 원의 매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리고 5,820만 원에서 6천만 원이 가니까 그거만큼 차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트코인이 급하게 오를 때는 알트들이 갑자기 후두둑하고 떨어져. 알트코인들의 한 80%, 90% 이상이 갑자기 떨어져요. 자, 이런 현상을 본 적 있다 손? 비트코인이 막 4, 5% 막 이렇게 오를 때 갑자기 알트코인 가격들이 막 떨어져. 왜? 알트코인 이렇게 이 사토시만 버티기만 해도 오르는 건데 왜 못 버티지? 왜 떨어질까? 팔기만 해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먹기 위해서 매도를 한다기보다 뭐야?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내가 들고 있으면 순간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수익을 내려고 매도를 하는 목적도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야? 방어 차원에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좀 약간 다르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판다. 위해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판다. 제가 봤을 때는 더 정확한 말은 이게 더 맞는 말이에요. 이게 한 세모 정도 되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판다.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면서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보면서 해야 되냐고? 되게 어렵죠. 근데 저는 이걸 2017년도에 주로 거래를 원화 마켓이 아니고 BTC 마켓에서 저는 한 2달인가 3달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더 잘 알지. 이거 하면은 막 옆에다 엑셀 펼쳐놓고 막 계산기로 계산하면서 머리 되게 복잡하게 해야 돼. 어렵지 당연히. 근데 이걸 잘하면은 비트코인이 오르고 이럴 때는 또 수익을 좀 따따블로 낼 수 있고 내릴 때는 또 따따블로 까질 수도 있어. 그 얘기는 좀 뒤에 할 거고 오늘은 일단 구조만 좀 설명을 좀 하는 걸로 하자고. 그래서 그럼 자 반대로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오를 때도 알트가 자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하잖아. 비트가 오르는데도 알트는 떨어지고 비트가 내리는데도 알트는 내리고. 자, 이 두 가지 상황을 봤죠. 아니 스팽 도둑님은 지금 시간은 지금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 지금
오늘 처음 시작한다. 암호화폐를 처음 시작하는 코린이를 위한 방송을 지금 녹화를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브인데 라이브 같지 않은 라이브라고.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떨어질 땐 그럼 알트가 왜 떨어져요? 그건 여기에 답이 있지. 비트가 떨어질 때는 사토시는 또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알트코인 가격은 또 떨어지지. 그러니까 지금 네시스님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라고. 지금 질문하는 건 이거 다음 얘기라고. 다음 얘기.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와이님은 뭐야? 너무 좋다는 건가?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준 사람이 없을 거야. 자, 비트코인이라고 써서 좀 웃긴데. 자, 그럼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는 뭐야? 이 알트코인을 굳이 팔지는 않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럴 수는 있겠지. 비트코인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냐면 이걸 이제 비트코인을 팔아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 원화로 만들든지 외국 애들은 달러로 만들겠죠. 그러니까 욜로는 빠져나갈 수 있지만, 그쵸? 자, 출구가 이쪽이 돼. 엑시트가 이제 이쪽은 되지만 비트코인이 만약에 급하게 떨어진다. 그런다고 해서 그때 누가 알트를 사진 않아. 왜? 왜 안 사냐면 비트가 떨어지면 알트가 더 떨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출구 방향을 차라리 이쪽으로 잡죠. 자, 이런 거를 영어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피아트 머니라고 그래요. 피아트 머니. 그러니까 피아트 머니는 뭐냐면 이런 전통적인 통화를 얘기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피아트 머니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을 거야. 한두 번은. 근데 피아트 머니가 정확히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피아트 머니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좀 뭐야? 크립토 커런시지. 암호화된 화폐. 이게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좀 볼 수 있겠지. 그리고 아마 반대되는 개념이 내가 좀 알고 있는 다른 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기억이 좀 안 나서 오늘 일단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원화나 달러로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돼? 이 알트코인은 아무도 매수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알트코인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얼음이 돼요. 얼음땡 할 때 얼음처럼 누가 팔 수는 있지만 굳이 사지는 않는 거야. 매도는 조금 할 수 있지만 굳이 이거를 매수를 안 하는 거야. 이때. 왜?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얘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매수는 안 하고 매도하려는 게 있는데 굳이 이 매도를 안 하고 있어도 어차피 가격이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얼음 된 것처럼 이때 여기는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 그런 약간의 패닉 상태, 진공 상태 같은 게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화 마켓만 보니까 이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놓고 보면 그때 알트코인은 가만히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알트코인이 가만히 있으면은 비트코인 떨어진 게 만약에 10%만큼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럼 얘도 사토시가 동일하면은 어떻게 돼요? 10%만큼 떨어지죠. 근데 만약에 재수없게 얘가 사토시도 10%좀 떨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몇 프로가 총 떨어지겠습니까? 비트코인은 10%가 떨어졌는데 사토시는 10%가 떨어지면 이 전체 가격은 얼마 떨어져요? 20%가 빠지는 거지. 그래서 비트코인이 한 2%, 3%밖에 안 떨어졌는데 알트코인이 막 5%, 20%, 15%, 20% 빠지는 이유가 왜? 왜 빠지냐면 빨리 던질수록 이익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익, 즉 손실 회피. 그래서 비트코인이 한 5%만 빠져도 비트코인이 5%만 빠져도 알트코인들이 막 10%에서 막 20, 뭐 많이 빠지면 30%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됐죠?
그래서 오늘은 한 요 정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제목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코인 이제 첫걸음으로 하고, 일단은 BTC 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해라 그럴까? 약간 그렇게 제목을 달면 될 것 같아. 조금 이제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는 있지만, 자, 코린이 첫걸음 1일차 그 비트코인, 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해. 그래서 BTC 마켓의 구조, 이 정도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이게 첫 술에 너무 배부르면 안 돼. 이게 1시간 넘어가면 사람 보기가 싫거든. 왜냐면 내 거는 편집을 잘 안 하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도 보셔서 알겠지만 다른 유튜버들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막 10분 영상으로 줄이고 이렇게 쓰면 이렇게 못 버텨요, 사람이. 언제 편집을 다 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바로 기대는 안 하셨지만 100점 만점에 점수 짜게 준다고 내가 뭐라고 욕 안 할 테니까 100점 만점에 자기가 이제 만족도 점수를 한번 주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0점 만점에 몇 점? 그러고 한 1분, 2분 있다 방송을 끌게요. 에이씨, 100점 만점이니까 뭐 1000점이야. 진정성이 없잖아, 진정성이. 아, 진짜. 뭐 100점을 막 남발을 하네, 이 양반들이. 진정성이 없어, 진정성이. 그래서 저렇게 95점 이렇게 좀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하고 하나를 약속을 해줍니다. 이 방송을 보고 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나중에 올릴 거잖아요, 편집을 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무슨 웃음기가 느껴져. 그 댓글에다가 나는 이 방송을 들었는데 나는 몇 점이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줄 수 있겠습니까? 제설저문은 계속 지 원하는 걸 물어보네. 오늘 방송은 그런 거 답하는 방송이 아니라고. 그 비트는 좀 기다리라고. 근데 이거를 이해하고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좀 폭도 넓고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어떤 상황에서 왜 이렇게 설명하고 여러분들한테 조심하라고 하고 하는지가 이해가 될 거야. 제가 마지막으로 그럼 그 들으신 분을 위해서 선물을 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자, 이거를 듣고 내 설명을 한번 들어봐봐 이제. 자, 비트코인이 지금 어때요? 여기 보면 4시간 봉, 제가 코인은 뭐라 그랬어? 제일 작은 봉을 4시간 봉으로 보라 그랬잖아. 자, 비트코인이 이렇게 있어. 1봉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위치가 이게 좀 약간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조정을 받다가 살짝 올랐는 정도야. 그러니까 지금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근데 상대적으로 어때? 알트코인 가격들은 지금 많이 올라와 있잖아. 그럼 무슨 얘기야? 여기서, 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서 비트코인이 조금만 내리면 알트코인이 많이 내리겠어? 아니면 조금 내리겠어? 자, 여기서, 자, 비트가, 자,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비트가 만약에 10% 정도 밀리면, 하락하면 알트가 적게 빠진다 1번, 많이 빠진다 2번. 자, 눌러보겠습니다. 1번 아니면 2번. 이제 이 설명을 듣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야. 자, 여러분들이 뭐야? 설명을 듣고 보니까, 자, 그럼 스톱. 중단하고, 만약에 내가 이 설명을 안 들었으면 1번으로 얘기했을 것 같다 그러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만약에 이 설명을 내가 안 들었다면 오늘 난 그냥 뭐 조금 빠질 거라고 생각했다. 손 들어보라고. 분명히 있을 거야. 지금은 다 2번을 답을 하지만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늘 설명을 듣고 대답을 하니까 다 2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지금 사령관이 조심하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제가 한 열흘 전부터 있잖아. 조심해야 된다는 사령관이 왜 이 얘기를 자꾸 하고
매수를 못하게 하는지가 이해가면은 발을 들어봐. 발. 아, 그래서 사령관이 지금 열흘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우리를 매수를 함부로 못하게 그렇게 막은 거구나. 이해가 되죠 이제. 그러니까 오늘 이게 기초를 듣고 나면은 내가 뭐 중급편으로 설명을 하든 어떻게 설명을 하든 여러분들이 이해를 깊이 있게 할 수가 있지. 대응을 할 수가 있고. 그럼 뭐예요? 아까 같은 만약에 상황이 벌어지면 내 거 갖고 있는 알트코인이 이럴 수 있어. 긴급하게. 자, 여기로 가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자, 이런 상황을 아는 사람은 여차해가지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갑자기 만약에 확 빠질 것 같다. 그러면 알트코인 마이너스 한 5% 손해보더라도 여기서 빨리 손절을 할 수가 있겠지.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하다가 한 마이너스 한 30% 돼서 그때 가서 손절한다고. 근데 어떻게 돼? 이 마이너스 한 30%쯤 돼가지고 그때 손절하면 또 반등이 한 15%까지 나와요. 마이너스 15%까지. 그럼 거꾸로 여러분들 어떻게 돼? 마이너스 5%에 던지고 마이너스 30%에 잡아가지고 마이너스 15%에만 팔아도 여기서 5% 손해보긴 했지만 여기서 한 15% 자, 마이너스 5% 손해보고 플러스 만약에 이론적이지만 15% 이득을 보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짧게나마 10%를 먹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거는 되게 고급 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부로 또 하면 안 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이기 때문에 이게 또 교육방송이고 뭐 성대모사 이런 건 없어.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로그인해서 들으신 분들이 한 86분? 좀 잠 좀 자라. 자란 말이야 좀. 지금 몇 시인데 8시 18분인데 이걸 이렇게 듣고 있냐고 인간들이. 내일 회사 안 갈 거야? 나는 백수야 이제.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회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하나만 해달라고 새벽에 뭘 어떻게 하라를 해. 이거는 저긴데 코인 그 저긴데 교육인데. 아, 저는 사장이라서. 사장님 부금 들으면서 공부하고 싶은데 어디서 이거 유튜브 가면 들을 수 있는데 나중에 알려드릴게. 이게 어떻게 알려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리고 이거는 내가 모아놓은 거라 가지고 하나만 해달라고? 아, 진짜 뭘 해달라는 거야. 하여튼 집요하다. 집요해 하여튼. 이것들이 밤에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새벽이라 가지고. 그거는 아이유 반편지 아니야. 자, 그러면 성대모사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런 건 좀 재밌을 것 같아. 뭐냐면 BJ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누구냐 이렇게 아까 내가 언급한 이제 해밍님 같은 분이 만약에 진짜 코인 투자에 관심이 없으면 좋겠지만 관심을 만약에 갖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이제 훨씬 더 이렇게 좀 윤기 있고 재밌는 방송을 할 수 있겠지. 순간 내 입꼬리가 약간 올라가는 게 좀 느껴지긴 하겠지만 그럼 좋죠. 릴카하고 해밍하고 붙으면은 이게 약간 좀 애매하다. 이게 약간 둘이 약간 이제 매력 포인트가 약간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색깔이 좀 다르죠. 그래서 굳이 둘을 또 이렇게 비교해라 뭐 이런 거는 이제 가혹한 거니까 하지 말고 각자의 매력이 있는 건데 그거를 왜 굳이 한 명을 고르라고 뭐 이런 건 하지 말라고. 피곤한 일이야. 그런 것은 하지 말고. 그런 것은 불락이야. 불락이고 성대모사 자꾸 강요하지 말고. 새벽에 민원 들어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자, 기회가 되면 다음에 이제 2편으로
2편으로 이제 이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제가 언제 기습으로 또 이렇게 해밍 방송에 가서 또 풍선을 쏠지 모르지만, 오늘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다. 이게 나이 먹고 한 경험이지만, 내 평생 살면서 한 사람한테 풍선을 오늘 가장 많이 쏜 날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편을, 아니, 이성균이 내가 제일 어렵고 안 된다고, 이성균이. 어이가 없네 진짜. 그걸 직관했다고. 무슨 야구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직관이냐, 직관은. 그리고 그 누가 아까 그 클립 좀 떠줘요. 그 내가 별풍선 99개 뜨는 거부터 그 저기 뭐지, 반편지 신청하고 나중에 이제 그 돈데크만 얘기하고 내가 인사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있었어. 그 누가 이제 그 클립 떠가지고 우리 방에다 공유 좀 해줘라 이렇게. 내가 클립 뜨는 방법을 몰라. 떠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클립을 떠가지고 우리 방에다 공유를 하면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 하겠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 아침 방송은 제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좀 할 것 같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 안 되면 안 할 것 같다. 그리고 나이 공개 안 한 거는 좀 거짓말하는 느낌이 들어서 했던 거야. 내가 뭐 나이가 자랑이라서 했겠어. 뭔가 이렇게 속이는 느낌을 주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 이름을 누가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그랬던 거고, 이제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빨리 뭐 하나 하고 끝내야 되겠다. 한 소절만 할게요. 그러면 육교 위에 네모난 상자 속에서 처음 나와 만난 노란 병아리 알리는 처음처럼 다시 조그만 상자 속으로 들어가 우리 집 앞들에 붙였다. 나는 어린 내 눈에 처음 죽음을 보았던 1974년의 봄을 아직 기억한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전혀 비슷하진 않았을 거야. 밤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자, 좀 자라 이제. TV 자라 좀 이제. 나도 지금 잠이 안 와서 좀 그런데. 자 1편 마치겠습니다. 끝.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